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중에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요. 일단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 측에서 그 똑같은 내용의 뉴스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무슨 뉴스화도 굉장히 많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이슈는 사노피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ABL 301에 대해서 순서를 좀 뒤로 미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엄청난 이슈를 타고 이 초입에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한 7%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 VI 걸리고 하방으로 지금 계속 밀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해명을 했죠. 네, 회사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니 뒤로 미뤘다라는 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 BBB, 그래파디 P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에 문제가 있는 BBB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쉬운 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임상에 속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굉장히 발전시켜서 성공을 시키자가 이제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그걸 이제 다른 경쟁사에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임상, 이상을 성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마일스톤을 지급을 받아야지만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상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상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안정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상도 될 거야 했는데 일 비상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악재로 여기면서 어느 정도 스크래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스크래치로 보면서 이거를 반영을 어느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그 부분에 대한 걸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거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쭉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주도한 어떤 매도 물량들이 외국인 물량이죠. 보통 외국인 물량이고 기관도 같이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정확하게 악재로 인식했다라고 해야 되는지 얘네가 이걸 만일에 정확하게 악재로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장대 음봉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걸 왜 악재로 해석하지? 외국인들은 이제 로비가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나 뭐 산오피 쪽에 아는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면 안 되죠. 나와야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냥 얘네가 빼니까 계속 이 기계적인 매도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다라고 봐야 돼요.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많으니까 개인이 4천억을 받았죠 오늘. 개인이 4천억을 받아주는 이 물량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되네. 20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이 되네. 여기 고점 만들어내고 얘네가 안 그래도 기업하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조금씩 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러면서 야 그냥 아예 판을 갈아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면 바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밑에서 또 20만 원을 지금 깬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또 돌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움직임 밑에서는 담고 위에선 팔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확률이 높죠. 일단 뭐 안 보낼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여기서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까지 죽여버린다? 그건 사실상 문제가 안 되죠. 일라이릴리가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들어오고 지금 1년간 보호 예수인데 일라이릴리는 그럼 걔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뺄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본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저는 정규장 차트만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갭들이 나오거든요. 갭. 이 갭
맛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죠. 당연히. 근데 갭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그걸 메우러 가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요. 여기서 엄청 강하게 이슈가 나온 거지.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많이 실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메우러 갑니다. 여기를 메우러 가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61선까지 뺄 것 같습니다. 여기도 61선 한번 지지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있고 61선을 보고 61선을 확인하고 다시 말아 올리는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는 얘들이 다시 수급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얘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 아니죠. 나쁜 움직임인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완전한 악재로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이 악재를 이렇게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한다? 이건 사실상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확인을 정확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뺀다? 그럼 왜 우리는 확인을 못 하고 있냐고. 우리는 회사 측만 믿고 있어. 이건 악재가 아니네. 그냥 좀 지연됐을 뿐이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왜 뭔가 우리랑 다른 행동을 취하느냐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플러스가 있죠. 코스닥이 오늘 1180포인트를 찍고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제가 1200포인트까지는 좀 빠르게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음 주부터 지수를 밀어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개인이 많이 담기는 했는데 그래도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구정 전까지 박스권 만들면서 밑으로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개인들은 모르죠. 뭔 이슈인지. 얘네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수익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수익 올리자. 지금 고점 인식 있잖아. 1000 코스닥 1000도 높은데 오버슈팅 나와갖고 1200 근처까지 올라왔잖아. 개인들이 ETF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해치성으로 여기서 너무 많이 기관도 많이 담아놨고 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판단. 거기다가 오늘 주마감에 월마감까지 나왔다. 월봉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빼자. 2월 달에도 보통 상승, 그러니까 크게 코스닥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 달에도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 1250포인트까지는 좀 올리거나 여기서 뭐 좀 더 올려서 한 1300포인트까지도 올리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리는 움직임보다는 종목별로 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올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받아간 게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파란선이 보면은. 그럼 얘네는 이걸 올릴 때 탄력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 탄력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하고 이게 뭐 어차피 금투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주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탄력을 못 받잖아. 다른 종목들이 막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여왔죠. 알테오젠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HLB도 있었죠. HLB의 이슈. 또 뭐 장 막판에 루닛 이슈까지. 그리고 ABL 바이오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다 같이 크게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들에서 이슈가 나오니까 이 섹터 자체를 일단은 죽이고 가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움직임 만들고 뭔가 이제 바이오 섹터만 올려도 금방 올려요. 100포인트, 200포인트.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알테오젠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코스닥 장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섹터를 쭉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모아가도 얘네는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길 뚫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손실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한 구간이다라는 생각 저는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여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두 자리로 크게 뭐 20%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디선가 그러니까 여기 초반에 조금 빠졌을 때 담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등 중간에 약반등 나왔을 때 담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수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방으로 좀 빼고 시작을 하겠죠. 하방으로. 그게 뭐 보통이니까. 그래서 일단 열어두시는 거는 60일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까지 열어두시고 여전히 20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뭐 무조건적인 행동의 영역이라고 했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행동의 영역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한번 지나갔다가 오늘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하고의 괴리율, 시장하고 괴리율이 어떻게 보면은 뭐 15% 이상 난 거잖아요. 제가 이게 괴리율이 10% 이상 나면은 종목의 위험성이 감지된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아요. 기업 가치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뒤로 밀어나는 이런 움직임,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움직임. 근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BBB 셔틀이라는 BBB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ABL이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BBB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웬만한 약이 이 뇌를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네 기업 가치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것도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여기 15조까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도 여전히 지금 관리방에서는 수익 구간이에요.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움직임이 빨라져서 더 빨리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일단 하고 우리가 매수한 매수가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때도 한번 떨어졌다 왔었죠.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도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여기 60일선까지 열어두고 나서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거. 여기 60일선 여기거든요. 이제 조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가격이 이제 18만 8천 원, 19만 원이 깨지는 움직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꼬리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하방 압력을 한번 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7만 2천 원 구간이잖아요. 17만 원대까지 꼬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진다라고 해도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깨지고 마무리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꼬리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종가로 여기를 깨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깨질 수 있죠. 여기도 한번 움직였으니까. 요럴 때는 대응을 해야죠.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전략적 대응. 뭐냐면 지금 우리는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많이 실었죠. 불타기에서. 그러면 적정하게 수익 실현을 일단 하고 오르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빠지면서도 시작할 수 있고 20만 원을 넘나드는 움직임을 보여줄 테니까 그 사이에서 뭐 절반 정도만 일단 먼저 매도를 한다던가. 왜냐면 길어질 것 같으면 굳이 여기서 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들고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예상되는 거면 모를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평단을 또 혹시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15만 원대는 절대 안 올 것 같고요. 많이 빠져봐야 17만 원 초반대 이전처럼 16만 원대는 잘 안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많이 던져놔서 한 번 더 밀어내서 거기까지 보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기회? 이 종목에서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남겨놨다가 다시 뭐 좀 비중을 실거나 뭐 요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매도 사인 나가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도하고 추후에 다시 매수하면 되죠. 만일 하방으로 많이 빠지면 일단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안내도 드릴 거예요. 따로 말씀도 드리고 미리 안내도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말아 올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아 올리면 그냥 가면 됩니다. 수급 확인하면서 시간 좀 걸리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근처 넘어갈 때 한번 수익 실현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왔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의 영역으로 여기를 좀 빠르게 벗어나면은 그냥 15조 바로 가는 건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조정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정 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줄 거예요. 2주 정도가 있죠. 구정 전에 한 10거래일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10거래일 안에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거나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관리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관리방이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이 돼요. 네, 유료.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료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는 22만 원, 원래 24만 원인데 2만 원 할인해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요 번호로 답장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 받으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방으로 빠져서 약간의 마이너스 구간이 왔을 때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박스를 잠시 벗어난 움직임. 근데 이거는 다른 모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을 올리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평단이 지금 한 18만 원 근처 정도 됩니다. 18만 원보다 낮죠. 17만 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대응을 하시면서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제가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쪽 근처 어딘가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움직임 보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기 상단에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시고 월요일 오전에 요 번호로 정확히 답장을 우리 관리자가 해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회사 측의 얘기를 100% 믿어야겠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임상 실패하는 것보다 네. 그 뭐 산호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괜히 뭐 또 했다 임상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뭐 마일스톤 받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에 대한 건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회사 측에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다시 한번 쭉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뭐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신 분들은 한 번씩 겪으시는 거잖아요. 네. 막 엄청나게 이거를 걱정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해결될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